농부의 성공 비결, 농업의 6차 산업, 6의 비밀 파머스 진행자 전유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성금입니다. 농촌에 산다고 전부 농사만 짓는 건 아니죠? 그러면 뭘 하느냐? 오늘의 주인공은요, 아이들을 키웁니다. 곤충의 아빠, 아이러브벅스의 박영배 대표님이십니다. 우! 공주에서 오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3시간 30분 걸렸습니다. 굉장히 많이 걸렸네. 네. 보통 때 우리가 공주 갈 때 그렇게 많이 걸리는데 오늘 비가 많이 왔어요. 오늘 도중에. 네. 고생하셨어요.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 박영배 대표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기 전에 제가 아주 그냥 대놓고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박영배, 그는 누구인가? 프랑스에 파브가 있다면 충남 공주시 정안면에는 박영배가 있다. 1977년생으로 올해 귀농 9년 차 30살이 되던 해 수입차 카센터 직원으로서의 도시의 삶을 접고 귀농을 결정. 농사는 싫고 무엇이 좋을까 하던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으니 바로 곤충. 그렇게 시작된 곤충 체험 농장으로 어느덧 곤충 2천여 마리를 사육하는 곤충 아빠, 곤충 박사님. 현재 창의적이고 독특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계신답니다. 네, 그렇군요. 학교에서 여름방학 숙제로 곤충 채집 같은 거 해봤어요? 저 엄청 많이 했죠. 우리 때도 하긴 했는데 요즘엔 곤충 보기가 좀 힘들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형으로들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곤충을 테마로 한 농촌 얘기, 농촌에서 하는 얘기, 아이디어가 아주 재밌어서 오늘 얘기가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곤충 얘기하기 전에 의상이 굉장히 독특해요. 네. 제가 귀농하고 체험 농장 운영하면서 이 드레스 코드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좀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한 방법도 있지만 그 아이들이 농민 하면 선입견이 그 밀짚 모자에 그냥 작업복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걸 좀 탈피해보고 싶고 또 그러므로 하여금 아이들이 농업에 대해서 조금 친밀도가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저의 욕심에 개인 코디네이터를 두고 지금 의상 입고 왔습니다. 개인 코디네이터가 있으세요? 네, 저희 와이프입니다. 아내분께서 아주 센스가 남다르신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컨셉이신가요? 오늘은 나비. 네, 화려한 나비. 화려한 나비. 네. 딱 보니까 호랑나비 같은 느낌이. 그래? 호랑나비? 아니 여기 전박이 이렇게 호랑나비처럼 이렇게 있어서. 예. 난 얼룩말 같은 느낌인데 나비 잘 어울리네. 네. 두 저 오늘. 마리가. 네. 오늘 또 어떻게 이렇게 맞췄어요? 그런 패션 말고도 다른 패션들도 계속 바꿔가면서 입고 그래요? 네, 요즘 이제 아이돌 스타일, 네. 그러니까 아이들과 이렇게 눈높이를 좀 맞추는 방법도 있거든요. 스냅백이 좀 제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모자이긴 하지만 용기를 내서 항상 너무 잘 어울리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꾸만 하면 어울려져요. 네. 근데 뭐 노래도 좀 해달라고 요청도 들어요? 네, 그러면은 춤을 추면 노래를 해주겠다 그러면 대부분 안 나옵니다. 네. 빠져나가는 방법까지도 다 통달하셨대. 이게 지금 자꾸 움직이는데 꺼내는 게 이거 이름 뭔가요? 이건 왕사슴벌레라고요. 네네. 네, 수명이 제일 긴 친구입니다. 얘가 원래 이렇게 잘 돌아다닙니까? 얘 빛을 보면은 막 움직이는 스타일이에요. 어두워야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야행성이다 보니까 빛을 조금 불편해합니다.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낮에는. 네. 보통 시골에서 뭔가를 사육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소, 돼지 이런 걸 사육한다 그러는데 그 곤충을 농촌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그 아이디어는 누가 낸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곤충을 좀 많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도시 생활 살다 보니까 곤충이라는 산업을 접하게 돼서 동안 또 시골에 부모님도 계시고 이 곤충을 갖고 집에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면은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곤충만 사육해서는 소득이 안 될 것 같다. 왜냐면 농작물 같은 경우는 파는 시기가 짧지만 이 곤충도 짧은 3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얘네들을 유효가 지났을 때는 농산물 싸게 팔 수 있지만 얘네들은 그럴 수도 없고 남 줄 수 있는 상황도 안 돼서 그러면은 소비할 수 있는 체험 농장을 같이 운영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육보다는 체험 농장을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아까 조사 내용에 보면 도시에서 네. 수입차 그 카센터에서 정비사로 일하셨나요? 네네네. 정비사로 일을 하시다가 네. 귀농을 하신 지 한 10년 정도 되셨어요? 네. 가족들은 그래 우리 귀농할 거다 그래 가자 이렇게 해서 으쌰으쌰해서 다 온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제가 귀농한 동기는 단순하지만 좀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도시 생활이 저한테는 너무 힘들었어요. 시골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더구나 만지는 것도 직업도 기계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이럴 바엔 귀농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곤충 사업을 접하게 됐고 와이프한테는 상의를 안 하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네. 이런 강 큰 남편을 봤나? 근데 사실은 도시 아이들이 곤충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무서워하고 소리 깍깍 지르고 그러잖아요. 소리를 지르지만 좋아는 합니다. 네, 되게 이제 여자들이 소리를 지르고요. 여자들은 나비 종류를 많이 좋아하고 남자들은 이런 역동적인 곤충을 되게 좋아하고 이제 싸움 시키는 걸 너무 좋아해요. 얘들이 지금 잠깐 움직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둘까요? 네, 뭐 크게 상관없어요. 네, 이 친구들도 이 친구들의 갈 길이 있으니까요. 네. 이런 거 할 때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창업에 대한 그런 경영 마인드가 전혀 없었고, 그다음에 그 경험도 없다 보니까 그 투자할 때를 잘 구분 못하고 과도한 투자로 좀 그 금전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있었고요. 이 곤충을 사육을 저희가 할 때는 대중적이지 않아서 자문 구하기 참 어려웠어요. 안 물어볼 사람이 거의 네네. 지금 농작물은 농업기술센터에 다 자문을 구할 수 있는데 저 때는 이게 없어서 혼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 번에 뭐 몇천만 원씩 폐사당한 적도 있고 그냥 해결 방법이 없고 아직도 원인도 안 나고 그래서 그런 점이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한테. 지금 많이 해결이 됐어요? 대량으로 안 해야 되겠다. 일단 대량으로? 네.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병균이 옮기다 보니까 한 번에 폐사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귀농을 해가지고 남들 아무도 안 하던 곤충을 하니까 정말 답답했겠어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많이 반대하셨어요. 네. 소도 아닌 벌레를 키우냐. 가족들이 정말 도시락 싸가면서 말릴 정도로. 근데 뭐 자식 있는 부모 없다고 제가 그냥 고집대로. 근데 고집대로 할 때는 나름대로 뭐 그 비전이 좀 보였어요? 그렇죠. 이제 저 나름대로 비전은 보였지만 그건 이제 아직 얄팍한 지식일 수도 있죠. 근데 그게 한 몇 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어요? 한 7년? 7년? 네. 거저된 게 아니네, 세월. 네네. 아니 귀농한 지 이제 약 10년이 다 돼가는데 네네네. 거기서 이제 7년 네. 동안 힘드셨고 네네. 이제 막 네. 일어서기 시작하셨네요 그럼? 네, 그렇긴 하죠. 그럼 네. 그 일어서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가 있나요? 일어설 수 있었던. 체험 학습 활성화로 인해서 좀 도움이 됐는데 또 이것도 이제 작년에 세월호 사건과 올해 메르스 이런 게 저희 체험 농장들에 대한 변수가 되게 커요. 네네. 그런 거로 인해서 어려움이 고비고비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감자 캐기 체험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디 가서 보면 감자 체험 그러면 사람이 감자가 되는 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정확하게 그 곤충 무슨 체험인가요? 곤충 저희는 이제 꿀벌 이야기라는 주제로 저희는 체험을 하고요. 곤충 이야기라는 주제로 해서 곤충 이런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 있는 아이들이 관찰용이고요. 그다음에 그 꿀벌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벌통을 직접 보고 거기 나온 밀랍을 가지고 여기 보면 뭐 립밤과 입술에 바르는 립밤과 틴트 그다음에 상처 연고, 아토피 연고, 뭐 비누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직접 저울에 계량을 해서 알코올 램프를 달궈서 과학 시간처럼 재미있게 지금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죠. 자기가 만든 비누 보면. 네,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곤충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데 얘들이 자꾸만 도망가고 하나는 어디로 갔어요? 조그만 거. 네, 이게 조그만 녀석은 암컷인데요. 네. 아마 수컷을 찾다가 저 길을 잃은 어디서 것 같은데요. 숨었나 봐요. 네. 네. 돈이 없어졌네. 아니 여기 있는 그 곤충들 중에 네네. 그 아까 얘기 2천여 마리가 네네.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곤충은 어떤 곤충인가요?
몇만 마리의 곤충이 있습니다, 집에도. 몇만 마리요? 네, 제 다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 꿀벌을 제일 좋아합니다. 아, 꿀벌이요? 꿀벌은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그런 매력적인 것도 있고, 꿀벌이 주는 교훈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그 아인슈트 박사가 꿀벌이 사라지면 지구가 멸망한다는 그 말처럼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저한테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알려주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곤충입니다. 이 안에 있는 것도 뭐죠? 아, 이거는 이제 갈색 거절이라고 합니다. 미럼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난 처음 들었는데 미럼? 저는 사실 들어봤어요. 아, 이게 미래 음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먹을 수 있어요. 먹는 거예요? 네. 먹는 거라서 네가 잘하는구나. 그런 쪽엔 제가 또 박학다식합니다. 네. 요거는 다 잘한 건가요? 네, 제법 이게- 많이 있는데. 네네, 다 잘했습니다. 근데 이게 커가는데 또 단계가 있지 않나요? 당연히 있겠죠. 조그만 거니까. 근데 이제 동물들 키우다 보면 뭐 부화시키고 키우고 뭐 하는 여러 가지 단계들이 몇 단계가 되나요? 기본 이제 산란장이라고 해서 이제 알을 낳는 곳, 제일 온도가 따뜻한 곳. 그다음에 이제 애벌레로 태어나는 과정에서 성충까지는 온도가 일정하고 좀 저온이야만 큰 개체가 나오고요. 온도가 높을수록 작은 녀석이 나옵니다. 온도에 따라서 크기가 조정이 가능해요. 온도로 크기 조정도 합니까? 네네네. 인위적으로? 네네. 왜냐면 요즘 애들은 그전에는 큰 걸 되게 좋아했는데 지금은 이게 아담한 사이즈 작은 걸 되게 선호를 해요. 이렇게 손이 올려놓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높은 온도에서 좀 작게 키우려고 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자꾸만 해봐가지고 알게 된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태어난 시기도 애벌레 때 냉동 창고에 넣어놓으면 휴면 상태가 되죠. 더 이상 겨울잠 자는 것처럼 그렇게 유도한 다음에 필요할 때 다시 꺼내서 성충을 만드는 방법. 그렇게 이제 경험을 통해서 많이 터득을 했죠. 그동안 7년 동안 네, 실패도 많이 하고 네. 돈도 많이 날렸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7년 만에 이제 거의 성공을 했다고 그러는데 네. 몇 년이면 될 거다 뭐 이런 예측도 했어요. 그거는 저는 한 2년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자만심에 좀 빠져 있었죠.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20대가 그냥 그 2년만 하면 되는데 그럼 이제 집사람한테도 2년만 기다려 될 거야. 근데 또 말아먹고 또 3년, 1년만 더, 1년 반, 7년까지 끌어오기에는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제가 전생에 나래를 구했나 봐요. 네, 와이프가 너무 착해서 네, 다 이해해 주시고 네. 그러니까는 7년 그 이후에 이제 성공한 지 이제 3년째 들어가고 있으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3년의 시점이 체험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이제 성공하기 시작하셨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그 뭐 시스템이나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뭐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고 어른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고 주력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으실 건데 네네. 그걸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프로그램을 항상 계속 개발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아이들이 요즘 예능 프로그램 미션을 참 좋아하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아이들한테 또 미션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계속 아이들 위주로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까 오히려 선생님보다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그래서 이제 재방문이 또 늘어나고. 재방문들도 네네네. 하고, 또 분양받아 가기도 하고. 네네네. 또 뭐 문의 전화도 오고 키우다가 좀 힘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 죽었어요. 부활시킬 수 없나요? 뭐 이런. 처음에는 이제 애들이 전화 오다가 나중에는 엄마 아빠가 전화 와서 제발 좀 어떻게 좀 해달라. 네. 미션지를 지도를 줘요. 그러면 농장에 어느 곳에 어떤 곤충이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뭐 아이들한테 지령을 사슴벌레에 찾아와라. 사슴벌레에 애벌레를 찾아와라. 그러면 애벌레는 얼마나 기간이 얼마나 될까? 그럼 아이들이 도서관에 있습니다. 미니도 책을 찾아서 정보를 찾아갖고 답을 해갖고 옵니다. 그럼 그걸 마치면 클리어. 그럼 다음 미션. 이렇게 계속 역동적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하게끔 잘 따라해요? 서로 이기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경쟁심을. 네, 대신 이제 만보기를 채워줍니다. 허리에다가. 자, 대신 뛰면 안 돼. 숫자가 제일 많은 애들은 점수를 깎을 거야. 그러면은 뛸 수 없게끔 아이들한테 그렇게. 아, 그럼 더 천천히 자세히 보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재미와 역동감을 좀 많이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 아이디어는 혼자 네, TV를 보면서 네네네. 좀 무한도전이다 뭐 네. 1박 2일 같은 때 네네네. 보면서 저걸 우리 쪽에 써먹으면 좋겠구나 이런 네네. 생각을 그런 하실 식으로. 거네. 그 연구의 끈을 놓치면 안 되네요. 그렇죠. 네. 그게 최고 힘든 그리고 또 거죠.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 다음에 이제
물에서 사는 곤충도 있습니다. 네, 물에서 사는 곤충 그 물방개라고 들어보셨죠? 네, 네, 물방개를 네, 이제 약간 이건 놀인데요. 동그란 통에 숫자를 놓고 자 떨어뜨렸을 때 가는 숫자를 또 아이들이 그 숫자에 가끔 미션 지령이죠. 7번으로 가면 7번에는 뭐가 보았을 때 이걸 알아봐라. 이런 식으로 게임 위주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옛날에 우리 물방개 이렇게 있으면 캐러멜 같은 거 이렇게 놓으면 이게 너무 물방개가 막 희한하게 싸구려 있는 데만 계속 가고 그랬거든요. 네네네. 비싼 거에는 안 가고. 그것도 뭐 비법이 있어요? 잘 가게. 하는? 물방개가 싫어하는 그런 향이 있다고 해요. 그거를 이제 비싼 상품에다 이제 발라놓는 거죠. 네, 그러면 역시- 글로만 안 가고. 역시 야바우였어. 우린 막 예전에 된장을 발라놓는다, 뭐 별 얘기를 다 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뭐 그늘진 쪽으로 이렇게는 잘 가는데 햇빛은 안 갈 거다 막 그랬는데 역시 향으로 뭘 하긴 하네요. 네, 그렇지. 네. 근데 그 물방개는 잘 날라다니지도 않아요? 잘 날아다니죠. 잘 날르죠. 네. 밤에 막 날라오고 그러던데. 네, 시골 가로등에서 살다 보니까. 많이 잡고 네, 가로등에. 그랬죠. 지금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멸종이 됐어요. 그 자꾸만 멸종 위기가 뭐 자꾸 오염이나 뭐 이런 네, 것 때문에 네. 멸종이 되나요? 그렇죠. 이제 가로등이 많이 늘어나고 이제 그 곤충들이 밤에 나는 이유가 달을 보고 위치를 자기 갈 곳을 찾는 건데 가로등이 달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로등이 다 모이고 거기서 이제 죽은 경우가 많이 있죠. 아이고. 요즘 다른 얘기인데 네. 제가 유럽 가서 가로등 사진을 한 500장 정도 찍었거든요. 그 사진 설명에 뭐라고 써붙였냐면 내 눈에는 분명히 세로등인데 왜 다 가로등이라고 그러지? 그랬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 먹는 거 어디 한번 네. 봤으면 좋겠는데요. 볼 수 제가 이제 있나요? 먹는 곤충도 지금 요즘 관심이 많아서 지금 사육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혹시 갈색 거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거절이요? 아니 거절이는 못 들어봤어요. 그죠? 혹시 미런이라고? 아 미로는 들어봤죠. 네네. 이게 이제 파충류에 네. 먹이는 먹인데요. 이거를 지금은 이제 식품화 고소애라고 이제 진흥청에다 이름 지어서 이거를 이제 고단백질 다이어트 식품으로 좀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 사실은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 아, 전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 지금. 궁금한데요, 저도. 네, 준비하셨나요? 네네. 오. 오. 그 말 자체를 처음 들었어. 아, 여러 가지네요. 이거는 네. 무슨 그냥 쿠키인 것 같고. 네, 네. 가운데 거는 튀김입니다. 아 튀김. 네. 그럼 그 옆에 있는 거는 이것도 과자를. 쿠키인데요. 네. 오늘 아침에 저희 딸들과 같이 만든 거예요. 아. 쿠키에다 이렇게 얹어서 네, 고소의 네. 버터 쿠키라고 해서요. 고소의 버터 쿠키. 네. 이거 먹으면 살 빠지나요? 조금만 드시면. 네. 그러니까 이 쿠키 자체는 좀 칼로리가 있으니까요. 네. 이 거절이만 네. 먹었을 때는 뭐 다이어트 식품으로 아주 좋습니다. 저 그러면은 요 거절이만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 네. 다이어트 얘기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먹어. 다이어트 방법을 몰라서 네가 못 빼는 게 아니잖아. 깨 맛인데 깨 맛? 고소해? 드셔보세요. 먹을까? 그건 약간 간이 돼 있어서 네. 멸치, 맛있네요. 새우튀김, 네네. 건새우튀김 있죠. 그 민물새우 튀김. 네네네. 이건 쿠키예요, 쿠키. 쿠키 속에도 이렇게 네네. 쿠키 속에도 이렇게 반죽할 때 네. 같이 넣습니다. 근데 이게 잘 팔려요? 이거는 판매는 못 하고 있고요. 가공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체험 아이들에게 직접 쿠키를 만들어서 만드는 튀겨보기도 하고. 네네. 그럼 그 자리에서 먹고만 가는 건가요? 네네. 처음에는 이렇게 기어다니는 걸 보면 일단 아이들이 이제 거부감을 일으키는데 한 번 먹어보면 계속 손이 가더라고요. 밥 비벼 먹어도 좋겠는데요? 밥은 안 비벼 먹었어요. 그건 아직 거기까지. 저는 해보니까 고소한 게. 과자를 한 입 먹고 저 튀김을 먹으니까요. 간이 딱 돼요. 아니 지금도 저건 간이 잘 돼 예, 있는 것 약간 같아요. 살짝 맛소금을 뿌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가죠. 벌써요? 몇 개 더 먹고? 더 먹어? 더 먹어. 실컷. 숟가락으로 팍팍 퍼먹지 그래. 맛있어요. 네. 근데 그 먹고 싶어도 이제 사 먹어야죠. 가가지고. 그래서
그 월 매출도 많이 오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얼마나 옵니까? 한 연간 한 많지는 않은데요. 한 3천 명 정도. 네. 3천 명. 네. 3천 명이면 하루에 10명꼴? 그러니까 몰릴 때 한 번에 몰리니까. 네. 그렇죠. 그 이게 이제 비수기도 있나요? 아무래도 겨울에 비수기가 있죠. 겨울엔 잘 사람들이 안 오고. 네네네. 그래도 계속 키우는 건 계속 키워야죠. 네네네. 겨울이라도. 네네. 그 결정적인 성공 비결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는 거다. 네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열심히 보십니까? 네, 좋아도 하고요. 그리고 딸들이랑 같이 보면서 딸들 아이디어도 좀 받고 해서 되도록이면 아이들 입장에서 좀 들어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서 제 생각보다. 그래서 딸들 말도 많이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아, 딸들이 몇 살이에요? 지금 4학년, 3학년. 가장 큰 조력자들이네요. 네네네. 그리고 그 또래들이 주로 오는 거죠? 네, 또? 그렇죠. 네. 네. 그런 게 재미있다라고 아이들이 하니까. 그래 아이들이 즐겨보는 프로그램 요즘에 어떤 거 보세요? 개그 콘서트 봅니까? 네, 그것도 보지만 일단 약간 미션이 많이 나오는 런닝맨 정도 보고요. 그다음에 1박 2일, 그다음에 무한도전 그런 거 위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프로그램 보는 거 빼놓고도 뭐 우리가 할게 우리 농촌 여기 곤충 체험하는 데서 써먹어야 되겠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항상 생각하다 보면 또 어쩌다 얻어 걸리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네. 실패한 사례도 있어요? 실패한 사례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너무 미션을 힘들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러니까 제가 스마트폰으로 QR코드 미션을 하는데 요즘 아이들이 와이파이를 쓰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런 실패 경우도 있고. 그럼 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텃밭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던데. 네, 아이들이 이제 그 고구마나 감자 캐기도 저희는 그냥 캐기가 아니라 그 밭속의 비밀을 찾아라 해서 아이들이 이제 호미가 아닌 나무를 이용해서 농작물을 다치지 않게끔 소중한 거니까. 그래서 천천히 캐기 이제 안전하게 캘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하고. 상처가 제일 없는 거, 뭐 그렇죠. 아니면 가장 큰 거, 네. 작은 거, 뭐 이렇게. 되게 이제 1kg 중량을 보여주고 1kg 정확하게 맞춘 친구에게 1 플러스 1, 1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약간 미션으로 포인트도 주고. 네네. 아니 근데 아이러브벅스가 지금은 이렇게 잘 되지만 또 어려웠던 적이 크게 어려웠던 적이 있으시다고. 네, 작년에 이제 화재가 좀 났어요. 그래서 뭐 불이 확 전소가 된 게 아니라 높은 열기로 해서 안에 있는 곤충들이 다 죽어서 좀 어려움에 처해 있었죠. 네. 그거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농장을 혼자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요즘은 학생들이 최소 50명, 100명으로 오는데 저희 농장은 30명 이상 받지를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손이 끊기고 그래서 그 협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네. 네, 공주 드림팜 네. 협동조합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뭐 치즈 체험, 구들장 체험, 또 지금 곤충 체험 이렇게 하시는 분들끼리 이렇게 같이 힘을 합치니까 시너지 효과가 확실히 있죠. 네, 그럼요. 그러니까 혼자 하다 보면 그 홍보 마케팅도 참 어려움이 있어요. 학교에 찾아가서 얘기하는 것도 불편하고 또 프로그램도 단일 품목이다 보니까 한 해 오면 그 다음에 오기 불편한 점. 그래서 여러 농가들이 한 곳에서 모여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100명이 와도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리면 질도 높아지고 또 한 프로그램에서 최소한 선생님 2명이 붙기 때문에 안전사고에도 좋고 그래서 같이 하니까 약간 그 갈등은 있겠죠. 대신 서로 잘 풀어가면서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뭐 이제 구들장에서 체험 같은 거는 하룻밤 자고 가기도 하고, 네네, 캠핑도 치즈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또 곤충도 이렇게 보고, 네네.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통 놀이 게임도 있고 그다음에 소떼 체험, 그다음에 닭잡기, 닭사냥 하기 그다음에 구석기 탐험대라고 해서 음악 찍고 고기 꼬치로 구워 먹고 재밌겠다. 구석기 옷 입고 네. 맞는 옷이 없을 거야. 2개 입으면 돼요, 2개. 그냥 구석기니까 벗고. 아이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1박 2일 체험하나요, 보통? 네. 그리고 거기가 이제 반딧불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또 밤에 밤죽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개장합니다. 밤을 주어요? 네, 밤을. 네. 근데 거기가 밤이 정말 많은 동네거든요. 네, 엄청 정한 많죠. 밤 유명하죠. 네, 네. 온 동네가 다 밤으로 가득 차 있던데. 네. 올 가을에 언제쯤 기간이 있습니까? 9월 첫째 주부터 10월 한 둘째 주, 셋째 주, 네, 그 정도
5, 6주를 쉬지 않고 하는 거네요. 네네네. 그 6차 산업하면 가공품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체험 농장을 하시면 그것도 어떤 것들이 또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뭐 발견하신다든지 뭐 생각을 좀 하신다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저 가공품은 필히 있어야 되고요. 이제 가공품 중에서 이제 꿀 제가 양봉을 하니까 밀랍과 프로폴리스 꿀을 이용해서 밀랍 꿀비누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입술에 바르는 입술 보호제, 립밤, 또 틴트, 그다음에 향초, 이렇게 이제 여러 이런 가지. 제품들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실래요? 네. 요거가 이게 이제 아토피 비누, 꿀비누입니다. 아토피가 생기는 비누예요? 아토피가 없어지는, 네네, 아토피를 예방하는. 네 예방. 예방도 하고 요건요. 그건 이제 연고입니다. 아토피 연고. 요 옆에 네 같은. 건조할 때 바르면 좋겠네. 네, 보습 효과가 있어서. 또 요거는 이제 향초. 네 밀랍으로 만든 향초입니다. 네. 이게 보통 그 파라핀으로 한 거보다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안 좋은 성분이 안 나오지. 이건. 오히려 그 밀랍 안에는 항생 물질이 있어요. 프로폴리스가. 그래서 방 안에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좀 해주고요. 네. 또 요건요. 입술 바르는 입술 보호제입니다. 다 같은 건데 네네. 케이스만 다른 건가요? 네네네. 요거는 틴트라고 이제 요즘 요즘에 초등학생들이 가장 네. 예. 그러니까 시중에 판매하는 싼 거는 아무래도 안 좋은 게 많이 들어가 네. 있잖아요. 이건 천연 재료로만 사용을 합니다. 딸기 향이 나는 것 같은데. 아, 선생님 블루베리 향을 넣습니다. 아, 블루베리. 아, 죄송합니다. 아는 게 딸기 뿌리 없어가지고. 향이 아주 굉장히 좋아요. 이게 직접 아이들이 다 만들 수 있어요. 오. 네. 그 만들어서 자기가 사용하면 굉장히 좋아하죠. 네. 뭐 엄마도 갖다 준다고 그러고 뭐 선물도 하고 친구들도 보여주고 하면 좋겠는데. 자, 이제 체험 농장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거는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조언 같은 거 있으면. 돈을 벌기 위해서 체험 농장을 하신다면 약간 좀 지양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 체험이라는 상품이 돈을 벌기엔 참 어려운 상품이에요. 네, 그래서 꼭 가공과 그 생산과 같이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고요. 우선 아이들을 좋아해야 됩니다. 네, 암만 힘들어도 짜증나도 짜증난 표정을 지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 짜증 나죠. 그럼요. 이제 욱하는 성격이면 절대로 좀 완료하고 싶어요. 큰일 나죠. 큰일 네네. 나죠. 바로 인터넷에 뜨죠. 네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뭐 다른 건 없어요? 일단은 경영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걸 하면은 시나 이런 데서 그 뭐 자금을 이렇게 대주기도 하고 그럽니까? 보조 사업도 있고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그거는 일단 열심히 해야만 또 그렇죠. 그것만 노리고 가면 안 되겠죠. 네, 어렵다고 보죠. 서류가 복잡해요. 그것만 많이 힘드신가 봐요. 굉장히 복잡하죠. 네. 자, 박 대표에게 곤충이란 뭔가요? 곤충이란 저에게 행복과 꿈을 찾아준 친구다. 네. 자, 앞으로 꿈과 이제 뭐 목표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일단 저희가 결성한 공주 드림팜 이 조직을 공주에서 아니 전국에서 정말 유명한 농장으로 좀 만들고 싶고요. 저는 이렇게 저같이 젊은 친구들이 농촌에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착할 수 있게끔 멘토 역할을 좀 제가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그런 큰 꿈이 있습니다. 거기가 연기군 정안면 이렇게 되나요? 공주시 정안면. 공주시 네. 정안면이군. 자, 오늘 육의 비밀 파머스에서는 곤충을 테마로 한 체험 농장을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박영배 대표님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농업도 다양해야 살아남는다는 6차 산업시대. 흔하디 흔한 농사 대신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템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낸 박영배 대표. 오늘 곤충 체험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청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